손흥민 선수가 떠났지만 계속 관심이 가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토트넘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트넘은 이제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시간대가 참 안 좋죠. 첼시와 홈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토트넘과 첼시의 순위표를 보면 토트넘은 지금 3위에 랭크되고 있고 첼시는 9위에 랭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다고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경기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제가 실력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 중에 있었던 경기였죠. 뉴캐슬과 컵대회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존슨에게 영국 매체들이 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첼시와 경기 전에 존슨이 영국 매체로부터 뭐라고 비난을 받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난 경기 존슨의 경기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첼시, 그리고 홈에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홈에서 맨유, 그리고 아스날, 그리고 PSG 2연정 죽음의 원정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홈이니까 토트넘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통합 성적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토트넘이지만 홈 경기 성적이 안 좋습니다. 홈 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홈 경기 성적만 보면 강등권에 근접한 토트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 뉴캐슬과 경기에서 분위기를 올리면서 죽음의 일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경기에서 존슨이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슨은 65분 뛰었는데 평점 6.0으로 이제 2골을 실점하면서 선방이 없었던 킨스키 다음으로 최하 평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존슨의 경기력을 볼까요? 기록을 보면 패스 정확도가 59%. 와, 이건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수치죠. 그리고 슈팅 정확도 빵 %.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넣었단 말이에요. 기회 창출하라고 최소 한 명 전동 제끼면서 컵백을 넣어줘라, 크로스 올려라 라고 투입을 시켰는데 기회 창출 빵번까지 나오면서 정말 최악의 존슨이었습니다. 이렇게 존슨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영국 매체가 지금 존슨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비난하는지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영국 매체 기사 2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지 매체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스퍼스 웹의 소식을 보겠습니다. 프랭크는 존슨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한 기자가 프랭크 감독 체제 아래서 존슨이 토트넘에서 어떤 미래를 가질지에 대해서 보도했다. 프랭크는 이번 시즌 왼쪽 윙 포지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존슨, 오도 베르, 마티스텔, 사비 시몬스를 모두 그 자리에 기용해 봤지만 누구도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크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현재 프랭크 감독은 쿠두스를 공격형 미드필더 10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전술을 시도 중인데 그 덕분에 존슨은 오른쪽 윙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왼쪽은 여전히 사비 시몬스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존슨은 토트넘에서 내 미래는 여전히 있다 라고 믿고 있다. 그레니엄 베일리 기자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 출신 존슨은 주전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프랭크 감독은 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존슨은 24세로 아직 팀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일리는 더 부트룸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슨은 토트넘에서 자신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고 프랭크 감독에게 자신이 핵심 선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프랭크는 존슨의 재능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경기력의 일관성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팀 전체의 방향을 잡는 과정에 있는데 토트넘에 여전히 새로운 측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은 존슨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베일리 기자가 존슨은 토트넘에서 자신의 미래가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면서 지금 토트넘이 계속 새로운 왼쪽 윙어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존슨은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이 기자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프랭크는 존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었다. 약 일주일 전에 뉴캐슬과 경기가 있기 전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존슨을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언급하면서 단지 시스템 안에서 존슨의 최적의 역할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프랭크 감독은 존슨이 타이밍이 좋게 박스로 침투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프랭크 감독은 존슨이 팀 내 다른 공격수들보다 그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밝힌 적이 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타이밍 좋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공격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패스를 창조하거나 골을 넣어줘야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으면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존슨은 그런 칭찬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존슨이 이제 로테이션 돌리면서 시몬스가 여기 베리바리 여기 그리고 오른쪽 윙어에 쿠두스가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다시 나왔는데 최하 평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영국 매체의 반응도 이렇게 차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른 매체에서는 존슨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에서는 존슨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존슨은 뉴캐슬과 경기 이후에 토트넘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10월 29일 카라바오컵 4라운드에서 뉴캐슬에게 2대0으로 완패하며 탈락했다.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의 부진한 경기력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팀 전체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팀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뉴캐슬이 경기를 지배했다. 또한 경기 중에 조 엘링통이 퇴장당했어야 한다는 논란도 발생했는데 전 피파 심판 키스 해킷은 조 엘링톤이 퇴장당했어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탈락은 프랭크 감독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남겼는데 11월 1일 첼시와 경기를 앞두고 브레논 존슨의 부진한 폼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면서 히샬리송도 못했지만 존슨이 못한 쪽으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존슨은 또다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프랭크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존슨은 10월 웨일즈 대표팀 경기에서도 부진했고 토트넘 복귀 이후 시즌 초반에 부진해서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팅엄 출신인 존슨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고 이번 컵 대회에서 존재감을 잃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65%에 그쳤고 시도한 크로스 4개 모두 실패했다. 65분 동안 28개의 터치 중에 14번을 잃어버리면서 공격 전개를 끊어먹으면서 팬들의 분노를 샀다. 프랭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수비와 공격 모두 강한 활동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존슨은 이날 3번의 몸싸움 중에 단 한 번만 이겼고 볼이 없을 때의 압박 의지도 부족했다 하면서 프랭크 감독이 세컨드볼 따라 집중해라 몸싸움 해라 이제 활동량 더 높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존슨은 그 프랭크 감독이 요구하는 것에 하나도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존슨의 부진 속에 존슨을 파는 것이 토트넘의 최선의 선택이다. 토트넘에서 3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존슨은 단 한 번만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지난 시즌 초반이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3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면서 연말을 기점으로 득점 흐름이 끊겼다. 토트넘의 미래로 영입된 존슨은 이제 팀 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쿠두스의 활약과 그리고 셉세비의 복귀로 인해서 프랭크 감독은 윙어 자리에 존슨을 기용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토트넘은 그를 약 5천만 파운드에 영입했지만 한 9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만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월 이적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이적료를 회수할 가능성은 있다. 존슨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실패한 투자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면서 풋볼 인사이더의 이 기사는 내부자의 공개 폭로라고 하면서 프랭크 감독이 존슨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버렸고 이런 존슨이기 때문에 1월 달에 파는 것이 이제 9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영국 매체에서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와 존슨은 지금 정말 큰일 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존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첼시와 경기에 토트넘은 이겨서 저한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